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축팬 서현석입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축구팬 이동근입니다. 갑자기 바꿨나? 지금 한 1, 2주 전부터 앞에 팀을 자꾸 빼요. 아이고, 그냥 축구팬이죠. 22팀 팬인데 어디 말을 감히 붙이겠습니까? 기승에 겸상이라 하는 것도 다행인 지경입니다. 둘이 그러면 딱 정반대에 있는 네, 팀이네요. 극과 극이죠. 여기는 조금 이제 불쾌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불가 쪽 천민은 이제 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바로 로이 호지슨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로이 호지슨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VAR의 후임으로서 부임을 좀 하게 됐는데, 와, 이분이 나이가 1947년생이에요. 근데 와. 그건 둘째치고 우리 왜 로이 호지스는 왜 방송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주제로 잡은 건가요 로이 호지스? 누가 잡은 건가요? 이거? 아니 로이 호지슨이 유튜브 노출에 그렇게 뜰 것 같아 이 사람들아? 이걸 왜 잡은 거야? 썸네일에 이청용 박음됩니다. 이청용 설견이 존경하고 이청용이 싫어했던 감독. 썸네일 나왔다. 이청용이 싫어했던 감독? 썸네일 나왔네. 그래서 로이 호지슨 감독이 진짜 뭔가 은퇴했던 그냥 할아버지로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 깜짝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 잠깐 끊겼는데 47년생으로 이제 퍼거슨이 41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급으로 볼 수 있고, 연배만 본다면. 그래서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보니까 75살 235일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좀 뭔가 가족이 말려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 이제는 좀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런 걸 좀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말 좀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나이가 정말 많으시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 이제 은퇴 복귀가 두 번째 은퇴 복귀라고 하는데요. 이제 첫 은퇴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2021년도에 은퇴를 했고, 이제 번복하고 2022년 와포드로 왔다가 또 은퇴하고 또 번복하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소방수로 또 오게 다음은 또 됐습니다. 와포든가요? 그러면 크왓. 그래서 호지슨의 이름을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다들 이 소식을 듣고, 호지슨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좀 75세 노인분은 좀, 네. 네, 좀 쉬게 하셔야지 이게 됩니까? 그렇죠. 약간 상도덕이 좀 나이가 너무 많다. 그것도 받는 사람이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호지슨이 다시 돌아왔다길래 와 크펠이 정말 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왜냐면은 크펠이 어쨌든 비에이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무승을 거두고 그렇게 끝내 비에이라를 경질을 했는데, 결국 데려온 감독이 호지슨이라면은 뭔가 크펠 팬 입장에서 살짝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희찬이 형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왔습니까?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 호지슨 헌정 방송.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주제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됐구나. 이 주제 준비를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와. 이거를 여기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충무위키 시작할 때부터 희찬이가 항상 했던 게 그 호지스는 스웨덴의 아리고사키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와 가스라이팅 겁나 했어요. 내내 바뀌었어. 호스라이팅. 호스라이팅 겁나 했어. 아니 뭐 호지슨 혹시 성이 로이 씨예요? 성이 호지슨인가? 희찬이 형이 자세한 그런 숨겨져 있는 잊혀졌던 이야기들은 나중에 해줄 건데, 이제 각자 다들 먼저 호지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일단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좀 공공재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저도 그 공공재가 가장 좀 많이 그 호지슨을 생각할 때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호지슨은 항상 저희가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감독이 잘렸을 때 항상은 아니고 좀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긴 했어요. 공공재들 중 하나로.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 이제 뭐 한 팀을 중위권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감독. 근데 이제 그 한 팀이 모든 팀이라는 게 문제죠. 강팀도 중위권으로. 중위권을 이끌 수 강팀도 있는데 중위권. 어떤 팀이 중위권을 이끌지 모르는 약간 그런 좀 능력은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이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잉글랜드 국대 감독 시절에 그거 케인 코너킥을 차게 했던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와, 축구 팬으로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코너킥은 상황이 되면 케인이 박스 안에서 몸을 비비면서 헤딩해야 되는데, 열심히 딱 공을 잡고 코너킥을 차러 가는 모습이, 이게 축구인가?
내가 알던 축구와 다르냐 그건 센세이션을 본 느낌? 역시 스웨덴의 아리고 다 네, 상대방을 방심시키는 계략인 거죠. 얘가 탄다고? 뭐지 이러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하는 거죠. 저는 이 호지슨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기 전에 종교시 생기기 전에 제가 생각한 호지슨은 제길셔를 사랑했던 감독이었어요. 이상하게 윌셔를 꾸준하게 뽑았어요. 호지슨이. 그 당시 잉글랜드 문제 3선이 문제였는데 항상 윌셔를 뽑아서 3선 미드필더로 썼던 걸로 기억나고 유로 2016 때 아이슬란드 상대로 패배를 해서 떨어졌던 감독으로 이때 저가 그때 유럽에 있었는데 온 전 유럽이 호지슨과 잉글랜드를 조롱했던 아이슬란드를 응원하면서 그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호지슨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옛날 사람? 저는 호지슨을 딱 희찬이를 만나기 정가우로 나뉩니다. 호스라이팅 당하기 네, 전. 호스라이팅을 당하기 정가우로 나뉘어요. 호스라이팅 전에는 그냥 그런 공공재 감독이지만 호스라이팅 이후에는 스웨덴의 축구적 전술적 혁명을 일으켰던 감독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해머로 한 대 맞았나. 오늘 제가 이런 분들의 생각을 깨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군요. 오늘 딱 생각이 바뀐 날인가요? 본격 혹스라이팅 방송이군요. 혹시 알겠습니다. 케인이 왜 코너킥 자는지 나왔나요?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과감하게 흑역사 시절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좋을 때만 담았다. 네, 좋을 때만 담겠습니다. 뭐 좋은 것만 담았다. 네, 리버풀 시절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가요? 오리타. 이제 그래서 호지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커리어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호지슨이 거쳐간 팀이 국대 클럽 포함해서 23개 팀입니다. 와, 근데 진짜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라서 많이 또 정말 다녀오셨네요. 와, 1976년부터 감독을 하셨네요. 와. 거쳐갔던 클럽도 나라 다양해요. 다양해요. 스웨덴도 있었고 스위스도 있었고 세리아에도 있었고 피에는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대표팀도 있었어요. 덴마크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온 세계를 누빈. 이탈리아도 가셨으니까 진짜 온 세계를 누빈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잉글랜드 감독들이 이렇게 세계를 떠나돌아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막 다른 리그, 다른 네. 나라 감독팀도 맡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클럽 감독팀 맡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선수들도 좀 타 리그에 나가 있는 선수가 많이 없긴 하잖아요. 많이 없죠. 최근엔 좀 늘어나긴 했지만 맞아요. 산초 이후에.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하네요. 저는 그래서 호지슨이 잉글랜드 공군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군제가 진짜 왜 이래. 전 세계가 사랑한 남자였다. 어쨌든 이런데 호지슨의 평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수많은 클럽이 있는데 다 높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높지 않았던 리버풀 이후의 시기는 가감이 다 없었다고 흑역사로 사라져버리고 좋았던 시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았던 시기가 초기 스웨덴의 시기랑 인터밀란 시기 이것만 얘기하겠는데 사실 호지슨의 평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호지슨이 이랬다고? 이세카의 호지슨 아니야? 이 평행 세계 호지슨 다르다. 라고 할 정도 대단한 얘기인데 말메 경기장에는 우리가 경기장 보면은 감독 헌정하는 그 막 부스 뭐 그런 그렇죠. 게 막 있잖아요. 서 알렉스 퍼거슨 스탠드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사실 경기장 이름 짓는데 네. 무려 말메 경기장은 호지스를 위한 코너 호지슨 회르나 이런 미쳤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국의 박지성 거리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저도 딱 처음 봤을 때 호지슨이 이 정도인가? 진짜 이세카의 호지슨. 이세카이 호지슨. 사실 나 여기서 퍼거슨일지도. 말메 퍼거슨. 네, 말메 퍼거슨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잉글랜드 출신 감독은 이례적으로 근 30년간 유의하게, 이젠 유삼하게죠. 해외에서 나갔던 감독이 이제 그레엄 포터. 포터. 그리고 이제 호지슨인데 그래서 그레엄 포터가 사실 스웨덴의 웨스테르순트인가? 네, 맞아요. 거기서 아마 리그 우승? 네. 경도했고 유로파에서는 그때 당시에 포터가 센세이셔널을 했던 이유가 4부 리그에 있던 팀을 바로 다이렉트로 다 승격시켜 버려 갖고 그리고 거기서도 리그 우승을 바로 시켜 버려 갖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포터가.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이랑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아스날 홈에서 아스날을 제가 알기로 잡았을 거예요. 조페토르.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 이것도르를 수상하고 그때 딱 잉글랜드 지도자니까 네. 좀 유명세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엄 포터가 사실은 좀 호지슨이랑 커리어가 좀 겹치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그레엄 포터 보고 제2의 호지슨이다. 좋은 얘기가. 포터가 제2의 호지슨이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긴 하네요. 여기도 이거 맞는데? 해안이 있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칭찬일까 악담일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지슨이 조금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나서 제이 호지슨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상 말대로 정말 제이 호지슨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닐지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또 호지슨이 또 한국과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 또 있어요? 네, 일단 뭐 이청용과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 그렇죠. 한국 팬들이 욕 많이 했죠. 네. 많이 우리 안 청룡이 형. 쓴다고 욕을 네. 좀 많이 안 했죠. 쓰고 이적도 안 시켜서 욕 먹고. 네. 아 맞아. 이청용 스스로 이적을 안 했기도 했지만 네. 그것도 있고 플럼 시절 설기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그래서 설기현에게 호지슨이 어떤 감독이냐 너 안 쓰지 않냐는데 설기현이 호지슨 감독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다. 그러니까 오. 능력 있는 감독이다. 설기현마저 호스라이팅을 다 했는데 어제 능력적으로 인정. 날 안 쓴 거는 분명히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은 감독 실력적으로 이해하고 날 안 쓸만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과 좀 많이 인연이 엮여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한국과 인연이 한두 개 몇 개 더 나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본격 이제부터 호스라이팅. 시작하나요? 네, 동아시아 최초. 아니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살펴볼 게 스웨덴 시절이랑 그다음에 인테르 밀란 이제 그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잘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빨아주는 건가 하고 좀 커리어를 찾아봤는데 아니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말메에서 보면은 리그 우승이 몇 개야? 5개의 리그 우승이 있네요. 말메에서만. 말매 진짜 말매 레전드네요. 네. 85, 86, 생길만하다. 80, 88, 89 5년 연속이에요. 와 엄청 5년 연속 그냥 1등 네. 툭한 거네요. 정말 쉽지 않은데요 FM에서 또. 그러니까 말전드입니다. 말전드. 말전드고 어. 그다음에 인터밀란에서 UEFA컵 준우승까지 또 사실은 플럼 시절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런 또 기록이 있다는 걸 보니까 진짜 왜 그렇게 호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지는 일단 이 커리어를 보면 일단 좀 깔고 가야 되는 게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어나가겠는데 과연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호스라이팅 당할지 안 당할지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 읽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아 호지슨 인정하면 했다. 혹은 저 새끼 약 팔았네. 구라를 무슨 한 시간 동안 헛짓거리로 내 헛소리로 들었네 하시는데 그 생각에 대해 여러분 댓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호지슨은 좀 빨리 은퇴했어요. 27살에 선수를 은퇴했는데 사실 선수 시절 변변치 않았습니다. 다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하부 리그였고 선수 시절 얘기는 되게 좋지 않았고 이 얘기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호지슨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호스라이팅 데이. 27살에 은퇴를 했고 자신의 은사의 부름으로 스웨덴 리그 할름슈타트에 부임하게 되는데 29살이에요. 이때부터 감독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보여준 눈부신 활약에 대해서 외국 축구 웹진 블리자드에서는 로이의 스웨디시 레볼루션이다. 오, 와. 거의 레볼루션 하면은 이제 벵거가 뭐 잉글랜드에 와서 뭐 일으킨 레볼루션 뭐 이 정도가 레볼루션인데. 뭔가. 네. 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스웨덴 할름슈타트에 부임했는데 당시 스웨덴 리그는 세미프로 내진 아마추어 정도 리그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 부름에 나가고 있지만 이미는 결과를 잘 못 내미는 그런 리그였는데 불구하고 그때서 스웨덴 리그에서는 굉장히 스웨덴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섭외해서 외국 감독들을 막 초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왔던 감독이 호지슨의 스승이었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이분까지 얘기하면 진짜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에 산에 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어쨌든 그 감독이 이제 나 제자 중에 뛰어난 감독이 있다. 할름슈타트에 너 감독 필요하지 호지슨 꽂아라 해서 낙하산으로 날아왔습니다. 낙하산이군요. 시작은 낙하산. 역시 시작은 낙하산. 좀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공수부대였습니다. 오 마이 갓. 어쨌든 당시 스웨덴 리그는 분데스와이어 리그의 교류가 많아가지고 3백 리베로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런 맨마킹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당시 뭐 분데스와 리그 하면은 베켄바우어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다 모두 리베로를 하고 모두 그걸 전술 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스웨덴 이거 영향받아서 이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 호지슨이 딱 해서 할름슈타트 딱 왔는데 3백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3백 시스템이 어쨌든 4백 지역 방어보다는 쉬운 게 선수들에게 너 이 선수만 막아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호지슨이 그래 나는 이쪽 스웨덴 축구를 바꿔보겠어 딱 왔는데 부임했을 당시 있던 선수들은 대부분 농부, 광부, 아이고야. 어부를 영업하던 마치 아이슬랑 같은 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호지슨은 속았다. 괜히 낙하산으로 가라가서 갔는데 이유가 있었다. 커리어 시작 조졌다. 왜냐면 호지슨 스승은 말매에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네. 최고 팀에 있었네요. 네, 일부 리그에서 나는 프로 선수 누구인데 나는 율따 떨고 세미 프로 팀에 실제로 그래서 말매가 강등권 당할 뻔 팀이었는데 호지슨이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 은퇴할 뻔했던 공격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내리고 3백의 선수는 중앙벨트 올리고 윙백도 미드필더 바꾸는 되게 선수들의 포지션을 싹 다 바꿔놔요. 그러놓고서는 이 선수들에게
너 선수들 막지 말고 공간을 막아라. 선수들이. 지역 방어의 개념을 도입한 거군요. 지역 방어 마치 아리고사키가 아하. 역시 호스라이팅 시작 첫 번째 아리고사키가 세리에에서 한 것처럼 마치 지역 방어를 도입했다. 호지스는 스웨덴의 지역 방어를 도입했군요. 네, 지역 방어 도입했고 442를 도입했는데 부임 첫 시즌 스웨덴 리그에서 우승합니다. 첫 시즌에 강등권 팀이었는데. 강등권 팀 부임하자 첫 시즌 우승합니다. 스승 입장에서 당황했겠죠. 우리 나 샌드백으로 데리고 온 녀석이 우리 팀 강하게 만들려 샌드백 파트너로 데리고 온 놈이 우승시켜버린다면서 되게 놀랐고 실제로 충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쩌면 잉글랜드 리그에 등장한 아르센 벵거나 조세 무리뉴급 파급이 진짜 모른다. 그렇죠. 사실 어떤 리그에서든 강등권 팀이 갑자기 우승하는 거의 레스터 시티급 동화를 이뤄낸 감독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도 29살의 젊은 네. 감독이 네. 낙가산마냥 아니 내려와가지고는 게다가 선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광부, 어부 막 이런 네.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 방어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리그 우승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야 요새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은 저는 뺨따기 맞는데 시나리오보다 더하네요. 이거는. 일단은 호스라이팅 시나리오가 하나 완성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만 보면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호지슨 등장이 바로 스웨덴 리그에 충격을 줬는데 당시 스웨덴 국가대표 감독은 3백을 쓰고 있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442 지역방의 등장에 대해서 나 이거 뭐냐 근본 없다. 우리 옆 동네 독일 형님들이 쓰시던 너 베켄바워 받지 않냐 이 3백을 버리고 이걸 하라 해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축구를 해야 하는가 하면서 소득 방식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면서 논문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 사람은 사대주의네요. 그래서 이 리그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는데 호지슨이 등장하자 리그 우승 시켜버리고 그 다음 시즌 때 대부분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방어 센세이션을 못 이겨내고 나는 지금부터 442로 간다 해가지고 스웨덴 축구는 그때부터 442로 쭉 가게 되는 영향이 됐고 이걸 일으켰던 감독이 로이 호지슨이죠. 아예 그 국가 축구의 판도를 바꿔버렸네요. 네, 그래서 되게 지금 그러니까 세리에 아까 조세 무리뉴 아르센 벵거 얘기했는데 조세 무리뉴가 피해를 와가지고 모두 다 마키렐레를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센세이션을 이제 스웨덴 리그가 했고 심지어 지금도 스웨덴 리그는 442를 쓰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한때 잉글랜드랑 되게 붙을 때마다 잉글랜드가 고전했던 게 얘네는 우리랑 똑같은 전술을 사용한다. 442를 1대1대1대1로 다 그대로 이게 다 호지슨 감독님의 호감독님이 큰 그림이었다. 호랑이를 키웠다. 그럼 본인이 당했다. 알사람한테. 본인이 당했다. 그래서 줄라탄한테 먹혔구나.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 리그하면 아까 이제 사이가 됐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스웨디시 레볼루션의 스타트였고 이 성공해가지고 실제로 호지슨이 다시 잉글랜드로 오게 됩니다. 브리스톨 시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조용. 찰칵. 일이 있었군요. 일이 있었군요. 무슨 일이 잠깐 있었네. 잠깐 갔다 왔군요. 소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 말메에서는 이제 자기 스승이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말메 와라 해가지고 말메했다고 했는데 말메 오자마자 아까 얘기했듯이 5회 연속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5회. 그렇게 따지면 그냥 스웨덴에 잘 맞는 감독 아닌가요? 스웨덴의 스웨덴만의 아리고사키 아닌가요? 호스라이팅 도구에 살짝 벗겨지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5년 연속 우승했지만 요 와중에서 유럽 대항전 성적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방 호랑이가 아니랍니다. 우리 호지슨은. 그래서 유럽 대항전 성적이 있는데 유러피안 말메 시절 호지슨이 5회 리그 연습보다 더 가져갔던 성공은 유로피안 컵인데 유로피안 컵에서 1라운드에서 인터밀란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인터밀란을 1라운드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와, 말매가요? 지린다. 지금 떨어뜨려도 되게 지금 떨어뜨려도 대충용인데 그때 당시면은 격차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이에로 랭킹에서 인터밀란이 5위더라고요. 세계 5위 팀을. 근데 말메는 뭐 당연히 보이지도 않는 팀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세리에는 세리가 어떤 팀이었냐 80년도 후반인데 세계 최고의 리그로 뽑히던 리그였고 아리고사키 계속 아리고사키가 나오는데 네덜란드 삼총사가 있던 AC 밀란 그리고 마라도나가 있던 나폴리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한국과 인연이 나옵니다. 클린스만 클린스만 브레멘 마테우스가 있던 독일 삼총사가 있던 인터 밀란이 있던 리그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국과 인연이 그렇게 더 대단한 거 뭐냐면 그 인터 밀란이 전대 세리에 우승팀으로 유로피안컵 참가했던 거예요. 근데 1라운드에서 말미암아 탈락시킨 거예요. 산시로에서 이긴 유일한 스웨덴 팀이 말메입니다. 와, 역사에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만큼 대단한 호지슨이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호지슨? 스웨덴 안방 호랑이 아니야? 잉글랜드에서는 금화실인데 근데 유럽 대항전 성적을 거두면서 호지슨 이제 유럽 중심에서 잉글랜드 모르던 감독이 유럽에서 괜찮다 하면서 호지슨이 유럽 무대에서 좀 중심에서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그레엄 포터는 좀 느낌 비슷하네요. 그레엄 포터도 아스날을 잡으면서 좀 이름값을
높였던 계기가 됐잖아요. 좀 이것도 인테리어 잡으면서 로이 호지슨의 이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즌이네요. 그렇죠. 사실 세리에 A 챔피언을 잡았다는 게 지금도 잡았으면 되게 충격인데 그 당시 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네. 그리고 세리에는 이제 인터밀란은 나 이제 나폴리랑 AC밀란 이긴 강팀. 유럽 대항전 네, 가자. 네. 근데 1라운드에서 말매 무섭겠죠. 평범 볼때 말매 개밥 호지선 누구야? 호구순 아니야? 하면서 호구 왔네 이랬는데 딱 떨어지니까 충격받았죠. 어쨌든 물론 이 다음 경기 라운드에서 말매는 벨기 팀한테 떨어집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군요. 이제 그 기억은 이제 없던 기억이고 어쨌든 네. 여기서 질 수도 있지 사람. 어쨌든 이만큼 말매에서 스웨덴에서는 놀라운 활약을 했고 전술사를 바꿨고 말매의 레전드 뽑히면서 호지슨이 이제 스웨덴 축구를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웨덴에서 보여준 호지슨의 1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일단 스웨덴 시절은 인정할 만하네요. 네, 리그 우승을 일단 밥 먹듯이 했고 인터밀란을 유로파에서 이제 그 토너먼트에서 딸락시킬 정도로 좀 유럽 대회에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했으니까 약간 호스라이팅 1단계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호지슨 그 당시 호지슨 유명해가지고 잉글리시 로이라고 불렀대요. 와, 그냥 영국인의 대명사가 된 거네요. 스웨덴에서는. 그렇죠. 이 스승과 함께 잉글리시 로이 해가지고 아워스 로이, 마이스 로이 이런 식으로 줘서 로이 그 자체가 스웨덴 뭐 당장 우리도 옛날에 포항 시절 파리아스만 들어도 완전 센세이션 그 자체였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파리아스를 국대로 감독 써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있었는데 아마 호지슨이 그 정도의 이제 분위기를 스웨덴 리그에서 풍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이 성공을 토대로 중간에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이제 없었던 걸로 치고 교묘하네요. 스위스 국가대표로 가게 됩니다. 이 스위스 국가대표로 가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억지 춘향식 한국과 인연이 있는데 이 스위스 국대 오기 전에 전임자가 바로 슈텔리케였습니다. 스위스 국가대표 전임자가 슈텔리케였군요. 슈텔리케도 감독 오래 했구나.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랬대? 슈텔리케도 오래 했네. 생각해보면 다들 슈텔리케 양력 중에 뭔가 어딘가에서 국가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야.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실제로 이때 슈텔리케가 승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60%가 50%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로 그 정도 치면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 스위스 국가대표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1966년 이후로 30년간 유로나 월드컵 둘 다 진출하지 못했던 아이고야. 지금 이상을 생각해 보면 또 많이 낮았네요 그때는. 지금의 스위스는 약간 유럽의 멕시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16강은 정도는 가는 혹은 뭐 갈만한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스위스는 이제 완전 바닥이었던 팀이었던 거죠. 네. 뭐 좀만 잘하면 세리에 분데스리가의 2부 리그에 가는 선수들이 약간 이런 리그였는데 여기 호지슨이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로이 호지슨이 부임 2년 차에 미국 월드컵을 94년 미국 월드컵인데 이때 지역 예선에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코틀랜드를 한 조가 됐어요. 그거 거의 죽음의 조네요. 근데 이 죽음의 조에서 당연히 모두가 스위스가 떨어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포르투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역 예선에서 1패만 걷고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이제 월드컵 진출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네요. 뭔가 이때부터 스위스가 16강을 이제 갈 만한 그 기틀을 다 까놓은 게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포르투갈에서 충격이죠. 스위스 뭐 이름도 모르는 팀한테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때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면서 미국, 루마니아, 콜롬비아 한 조하게 되고 이때 이 조 2위라면서 16강 가면서 16강 기적을 쓰게 됩니다. 16강까지? 이러면 이제 완전 그냥 떡상인데요? 그렇죠. 스위스에서는 이제 거의 히딩크급 이미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쉽게도 16강에서는 한국과 같은 조였던 스페인을 만나서 근데 이거는 좀 억까다. 이거는 진짜 재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한국과 인연을 살짝 섞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 있었고 그 다음 유로도 예선 통과합니다.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당시 본선에 진출하기 전에 사실은 호지슨이 인터밀란과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은 원래 이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인터밀란과 겸임을 했는데 유로 통과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대 감독이 겸임을 한다고요? 네. 와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옛날이라고 게임에서나 FM에서는 종종 이제 오래 하고 있으면 간간히 퀘스트 마냥 일이 주어지긴 하는데 와 이거 진짜 겸업을 한 사람이 있군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이때는 중간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독 찾다가 호지슨 되는데 호지슨이 나는 국대를 해야 된다. 이거 유로는 보내야 되는데 사명감까지. 인터밀란이 괜찮아. 우리 너 호지슨 너 정도 감독이면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만큼 절박하시다는 거지. 지금 생각 말도 안 돼. 호지슨이 그 정도야? 인터밀란이 전전긍긍. 스위스가 부들부들하는 그 정도 감독이라고. 그렇지만 그때 호지슨이 이랬다. 그래서 뭐 어쨌든 본선 진출하고 본선에서는 뭐
조3위로 탈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호지슨이 유로까지 진출했던 오. 대단한 감독이다. 그리고 유로도 어쨌든 예선 통과한 역사가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성과만 해도 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겸직을 하는 상황에서 또 그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기도 하네요. 무에서 네. 유를 창조한 감독이네요. 그래서 이때 호지슨이 굉장히 스위스에 많은 코치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이 스위스도 어쨌든 아래는 이탈리아고 네. 위에는 독일 때문에 그쪽 축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이탈리아도 리베로 시스템이 유명하고 독일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3백 시스템이 굉장히 컸는데 이 호지슨이 등장하면서 이 스위스 전체도 이제 맨마킹보다는 지역 지역 방어가 앞으로 대세다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실제로 이때 영향받은 코치 중 우리가 굉장히 아는 유명한 스위스 출신 코치가 한 명 있습니다. 있나요? 바로 위르겐 클럽인데요. 오 진짜요? 이거를 미르겐 클럽까지 간다고? 호스라이팅하게서 저 클럽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르겐 클럽이 호지슨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아마 은퇴했을 때 첫 은퇴했을 때인가? 아니면 언젠가에서 호지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클럽이 얘기하길 나는 어렸을 때 내 스승과 공부할 때 나 스승에게 나 공부할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스승이 준 자료가 아리고 사키와 호지슨의 비디오였다. 와. 아리고 사키와 동급까지 올라간 호지스? 이건 좀 쉽지 않다. 이게 진짜 저는 처음 그거 보면서 이게 맞나 지금? 진짜 이세카이 호지슨 어디까지야? 혹시 호스라이팅 영호가 아닙니다. 영호 대상이. 실제로 위르겐 클럽의 당시에는 우리 개그프레시 유명한데 개그프레시 같은 압박 시스템은 전방 압박, 지역 방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고사키와 호지슨의 비디오를 공부했고 그것이 스위스 리그 내 코치들을 많은 영감을 받았다. 호지슨에게부터 이런 식의 얘기 인터뷰가 있을 정도로 좀 호지슨이 스위스도 바꿔놨다 스위스를.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위스의 히딩크라고 했는데 실제로 스위스 히딩크처럼 좀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 호지슨이 스위스 안 된다 이거 국대 그냥 평소에 와서 훈련하는 남들처럼 하면 안 된다. 안 돼가지고 클럽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은 국대에 와서 훈련해야 된다. 거의 히딩크식이네 진짜. 진짜 히딩크식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시킨 거예요. 야, 너희 평소처럼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스위스를 바꿔놓은 여기까지 이제 호지슨 전성기 2라운드입니다. 와 이게 2라운드인가요? 화려한데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좀 호지슨 대단한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놀라운 활약 호지슨을 보고 픽한 거는 이제 인터밀란의 새로운 구단주로는 모라티였거든요. 자기가 맞아봤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일단 구원할 만해 데려온 거군요. 아무래도 호지슨의 인터밀란 시기는 사실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로베르토 칼로스를 레알 마드리드 그냥 보낸 거거든요. 되게 그 비싼 값도 되게 저렴한 값으로 보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모라티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빈살만 혹은 뭐 맨유를 영입하려는 카타르 구단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엄청 젊은 부자로서 클럽을 사가지고 이 클럽을 돈을 쏟아붓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토 칼로스 감독이 나 로베르토 칼로스 안 쓸래 그럼 이렇게 바로 나가게 됐고 인터밀란에서는 되게 뼈아픈 그 선택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지슨은 인터밀란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냈다 이런 식의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호지슨이 첫 시즌은 소방수였어요. 아시다시피 스위스랑 국대랑 겸임을 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래서 중도 부임에서 리그 7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방수로서 아쉽대는데 그 당시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시즌에 UEFA컵 결승까지 가고 리그 3위로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러면은 완전 떡상했네요 또. 떡상인데요? 사실 인터밀란이 호지슨이 오기 전 그 전에도 7위였고 그 전에도 6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터밀란 아까 얘기했던 이제 1992년도에 말미암아 만났던 그 인터밀란이 아니라 약간은 쇠퇴한 좀 내려온 밀란. 인터밀란인데 이때 와가지고는 이제 리그 3위로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모라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던. 왜냐면 자기가 첫 부임했는데 그대로 6, 7이야. 그럼 안 되죠. 그럼 일단 본전은 뽑았다. 되게 안 좋았다는데 리그 3위까지 올라왔던 거는 괜찮다라고 했고 실제로 괜찮은 성적을 냈고 모라티가 나중에 얘기하길 호지슨이 시작을 스타트를 좋게 했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모라티의 칭찬을 받은 대단하네요. 호지슨 감독입니다. 호버트인데요 이 정도면. 진짜 호버트인데. 그다음에 또 유럽 대항전에서도 준우승까지 차지했다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그냥 리그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 대항전도 잘했기 때문에 이 시즌의 성적에 대해서만큼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터밀란 전문가 박찬호 해설이 호지슨 그냥 뭐 그럭저럭 뭐 보통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호지슨이 인터밀란 내에서는 나쁘지 않게 했다. 그래서 이때 활약으로 나중에는 2년 뒤에 소방수로 한 번 더 와 인터밀란에. 인터밀란이 모라티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때 안 좋았으면은 모라티가 또 불러올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때부터 약간 공공재 소방수 전문가의 풍미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인터밀란이 다시 데려와서 소방사무 시킬 정도로 굉장히 인터밀란 좋았던 모습이었고 이때도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죠. 호스라이팅의 첫 단계 3백을 4백을 만들었다. 지역 방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인터 밀란에서도 3백 리빌 시스템 버리고 4백을 도입하게 됐고 이 이후로 인터 밀란 이제 쭉 4백을 하게 됐던 네. 계기가 됐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모라티가 나중에 얘기하길 구시대적인 축구보다는 새시대 축구를 하길 원했고 호지슨이 와가지고 이 덕분에 새로운 축구로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고 호지슨 본인도 아리고사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터 밀란에서는 좀 편하게 했다. 어허. 그 전에 고구분투했던 상황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서는 백포 쓰자 그러면 아니 당연히 수비는 3명인데 그치. 그다음에 지역 방어? 아 당연히 웬마킹 아닌가? 이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사키가 이미 그걸 다 도입해 놨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호지슨이 새로운 축구의 선구자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뭔가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호지슨 하면은 구시대 축구의 그냥 거의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뻥축구 사사이. 잉글리시 풋볼의 전형적인 감독 이렇게 인식되고 구시대의 있는데. 산물인데 그냥 유물 같은 존재인데 맞아요. 이 사람이 와 이게 센세이션 했다는 거 보니까 진짜 인지 부조화가 좀 오긴 하네요. 그래서 호지슨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인터 밀란까지 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호지슨은 되게 지금 리버풀 이후부터의 굉장히 쭉 하락한 호지슨인데 사실은 뻥축 사사이 진짜 그거 네. 딱 하나잖아요. 네 근데 한때 전성기 잘 나갔다. 이 감독 공공재 취급할 감독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커리어가 제가 대본을 보고 있는데 두 문단이네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 이때 호지슨 감독님이 사라지셔가지고 호구슨이 새로 결정하면서 아 그래도 호드 지손 감독님이 오셨군요. 네, 플럼 시즌은 좀 짚어 갈만하지 않나요? 네 플럼 시즌 네. 굉장히 괜찮았죠. 그래서 호지슨에게 안타까운 시기가 아무래도 UEFA컵 준우승했던 인터밀란 시기라 플럼에서 또 안타까운 유럽 대항전 우승이 없는 게 호지슨에게 유럽 대항전 우승이 없는 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나 싶지만 아, 결승전에 2번 갔으니까. 우승 2번 갔는데 플럼 시절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절 중 하나예요. 사실 이때 플럼이 나름 부자구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부단주가 와가지고 플럼이 바뀌던 시기인데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UEFA컵인데 UEFA컵 결승전에 가게 되는데 이때까지 결승까지 가게 되는데 상대가 굉장히 좀 지금 보면 놀라운 상대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UEFA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그 당시 샤흐타를 만나는데 샤흐타를 꺾고 올라선 당시 분데스 챔피언 와. 그라피테아 제코가 뛰던 와 맞아요. 그때 와. 진짜 옛날이네. 그 볼프스프를 꺾고 4강에서 유벤투스 만납니다. 와씨 근데 미쳤다. 그 유벤투스를 꺾고 올라가서 결승에선 알레티 이때가 키케가 있던 알레티인데 오. 이때 지면서 이때 아마 알레티가 이제 이때 우승하면서 지금의 알레티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네. 어쨌든 플럼이 아쉽게 준우승해서 가지고 호지슨 마지막 전성기 맞아. 마지막 불꽃이 플럼 시대를 할 수 있죠. 마지막 전성기가 플럼 2010년인데요? 지금 2010년 강산이 한번 바뀌었을 아니면 아까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이때 호지슨 감독이 실종되시고 로이 호드지 손 감독님 안타깝게 오셨거든요. 나이가 이때부터 고령이셔 60 ROI. 이때 나이가 60대여가지고 아. 은퇴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때 플럼도 전술적으로 집어볼 만한 게 이 당시 데미안 다프를 인버티드 윙어로 사용했어요. 와 더프. 근데 양쪽 윙어 둘 다 인버티드 윙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술 칼럼가 했던 조나단 윌슨은 그 당시에는 인버티드 윙어란 말 자체도 없던 시기였어요. 윙어는 무조건 벌려서. 네, 벌려서 클래식이죠. 크로스. 클래식도 아니에요. 그 대신 윙어에 그냥 그냥 윙어가 그거야. 윙어의 그 자체인데 어. 이 당시 인버티드 윙어 양쪽 다 역발로 써가지고 역발 영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양쪽 풀백이 올라가던 전술 사용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전술에 대해서 그 당시 이걸 지칭할 수 없으니까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 윙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인버티드 윙어를 쓰는 팀들이 있었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특히 왼쪽에는 아무래도 왼발잡이도 적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인식하고 썼던 그 당시 막 등장하고 있던 시기에 호지슨이 나름 마지막으로 전술적으로 트렌드를 쫓아갔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플럼 시절까지도 어쨌든 전술적 트렌드를 좀 이끌었던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갔고 아무래도 유벤투스랑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특히 세리에는 그 당시 내가 3백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당황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윙어들 안쪽으로 들어오면 윙백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지나치게 중앙 진압적이 돼버리고 그거를 풀백들이 돌파하면서 흔들리게 해가지고 유벤투스가 꺾였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호지스는 굉장히 날카로웠던 감독이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이후로 감독님 은퇴하시고 실종되셔가지고 아이고야.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딘가에서 떠들어가지고 닮으신 분이 계신다고. 아이고야. 이랬던 분이 어떻게?
어쨌든 호지스는 이런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공재로 묶을 만한 감독이었는지 음. 다 보고 나서 이제 호스라이팅 당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요. 최근 10년 전에 10년 안에 행적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나요? 10년 안에 행적 잉글랜드 대표팀 일단 있었고 아이고야. 크리스탈 팰리스 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사실은 나쁘지는 네. 않았죠. 네, 뭐 와포드 잠깐 진짜 최하가 네. 사실 리버풀이었죠. 리버풀. 이건 이게 일단 리버풀 팬분들을 위해서도 약간 삭제해드려야 되는 기억이 아닌가. 이때 암흑기네요. 이 호지스는 너무 진짜 못해가지고 이 다음 감독이 달글리시가 왔어요. 달글리시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소방수로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그 당시는 정식 감독 썼다가 망했죠. 개망 달글리시 유일한 업적 수월해즈 영입. 이거 남겼는데 어쨌든 다우닝 있을 때구나. 네 어쨌든 호지슨 달글리시는 말도 안 되는 라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정말 호지슨 최저점이었는데 네. 잉글랜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국가대표 안돼 호지슨 감독이 빨더지 아 컨셉을 유지해야 돼 컨셉을.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잉글랜드 감독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호지슨이 사실 저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었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안 했거든요. 그냥 그쵸. 뭐 빅샘, 모예스 뭐 이런 감독들 있잖아요. 뭐 토니 플리스 뭐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 뻥축 4사이의 그런 약간 선봉 네. 그다음에 그냥 그런 옛날 감독 옛날 사람 또 옛날 축구 하네. 진짜 공 좀 그만 차라 이러고만 축구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다니. 이게 일단, 네. 포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벌써. 아니 뭔가 호지슨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향을 네. 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스라이팅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신도 하나를 더 내려가고 저는 오히려 호지슨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포터가 호지슨과 그런 약간 비슷한 행보를 좀 보였다는 거에 좀 많이 놀랐고 그러면 이제 포터가 미래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 아니다. 어떻게 될지 둘 다 평행이론 스웨덴 성공해가지고 잉글랜드 망하고 파란 클럽에 간다. 아. 첼시. 첼시가 혹시 7위랑 8위 첫 시즌 비슷하잖아요. 혹시 소방수로 왔어. 그 다음 시즌에 오 리그 3위 유럽 대항전 나갈 수가 없나? 그런데 나갈 수가 없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러네. 그건 좀 그래. 평행이론 실패? 설마 어쨌든 포터 보고 제2의 호지슨이 그럼 칭찬이 생각하는지 악담을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커리어를 놓고 보면 칭찬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호지슨이랑 비교해 보면 포토가 앞으로 뭐 유럽 대항전 준우승도 해야 되고 유수의 빅클럽도 또 이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웨덴도 한 번 더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술적 뭐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포토도 뭐 제5의 호지슨은 별명에 딱 걸맞는 활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맞네요. 제2 호지슨 말고 제2 퍼거슨 뭐 바비로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그치는 게 아쉽긴 하죠. 다만 어쨌든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센세이션이었어도 센세이션이 오래되면 그냥 옛날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복고 이런 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옛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과연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대입해 봤을 때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는 거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감독이긴 하네요. 아니죠.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런가? 그런가요? 작년까지 유트로가 유행이었을 만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복고. 4사인가요? 4사이 지금 하비 그라시아 빼고 쓴 사람 있나요? UPL에? 근데 어쨌든 호지슨이 지금 나이가 되게 고령이잖아요. 75세니까요. 10년 전에도 사실 고령이었어요. 네. 호지슨이라는 감독이 사실은 프라임 타임은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플럼 시기가 2010년 마지막이네요. 네. 사실 플럼 시기면 2010년이면 한 60살 좀 넘은데 네. 사실 이때 감독으로서 정정했던 시기가 끝나버린 거고 네. 우리는 이 감독의 마지막 황혼기도 아니죠. 이제 끝나가는 시기를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황혼기를 누가 10년을 보내? 아니 놀이방 추가 시간이야. 보너스 시간이야. 자꾸 넣어줘. 안 끝나. 자꾸 불러. 어쨌든 이 시기만을 보고 우리가 호지슨을 판단하는 게 아닌가. 사실 10년 전이면은 퍼거슨이 그렇죠. 은퇴했던 시기랑 사실 겹쳐요. 네. 퍼거슨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퍼거슨이 10년 전 은퇴했던 것처럼 호지슨도 10년 전 샐러디 타임이 프라임 타임이 끝난 거였고 우리는 이 감독의 끝나가는 저문은 황혼기다 이제 끝나가는 완전 이제 암흑기를 보면서 이 그렇죠. 감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와 근데 맞아요. 포거슨이랑 5살 차이라고 하니까 딱 체감이 가네. 네. 와.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질라탄이 아직 현역으로 뛰고 네. 이제 지금 모습을 보고 사실 질라탄의 커리어를 평가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뛰고 있는 게 대단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뭐 호지슨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야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찾는 감독인가? 그렇죠. 이름 다 줬어. 그러니까 그만큼 명망이 있나? 잉글랜드에서? 역시 네. 잉글리시 로이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잉글랜드에서 막 갑자기 그 국대도 뽑아가고 이렇게 공공재로 다들 쓰려고 하고 그런지는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저 사람 이렇게 똑같은 것만 하는데 대단한 왜 쓰지? 사람이었구나.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음. 인과관계를 알게 된 이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 끝난 타임을 네. 보는 우리가 그래서 네. 호지슨이라는 사람도 한때 전성기가 있었고 생각보다 대단했다. 우리 이상으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뽑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사키와 함께 호지슨이 나왔다는 게. 아리고 사키와 이름 대단한 클롭이 이름을 가졌던 딱 클롭이 아리고사키랑 로이오시스 호지슨한테 축구를 배웠다고. 보면서 클럽의 교보자는 호지슨이었다. 사실 다 끝나고 얘기했는데 그 most of them is 아레고사키스 비디오였고 some of them 근데 그 서머브 댐도 중요한 거죠. 서머브 댐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싸움. 클럽이 잘못 거꾸로 봤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좋은 교보자를 많이 봤네요, 클럽이. 어쨌든 한때 호지슨이 이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호지슨 옛날에 랄프 랑닉이 잉글랜드 리그에 처음 그 메뉴 왔었을 때 네. 랑닉 했던 거 옛날에 우리 호지슨이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음. 호지슨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감독이었고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주목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걸 했던 감독이니까요. 왕년에 정말 핫했던 네. 감독이었네요. 네, 이 정도 하고 왕년에. 요새 근데 왕년에 핫하고 다 타워서 제밖에 없는 감독을 2023년에 보는 게 저도 맞나 싶긴 한데 제일 다 뒤적뒤적거리고 있잖아요. 제일 뭐 남은 거 있나? 남은 거 있나? 더 태울 거 있나? 다들 그러면 호지슨 제가 마지막 묻고 싶은 게 호지슨 이번 시즌 크펠 어떻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단순하게 갔을 때 크펠이 좀 더 성적을 내기 쉬운 게 아니라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유슈팅이 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오히려 단순하게 호지슨식으로 때려놓고 보면은 어떻게든 슈팅 한번 때리지 않을까. 후쿠루 축구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네, 만들 수는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 남은 일정 보면은 이제 남은 상대 팀들이 다 강등권 팀들이 많고 이제 울버햄튼, 풀럼, 토트넘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다 10위권 아래 팀 그런 팀은 없다. 팀들이랑 경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제 강등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죠. 근데 그리고 역으로 그거를 보자면은- 이제 호지스로 선택을 네. 했고. 근데 역으로 보자면 거기서 지면 근데 데미지가 더. 여기 이제 남은 팀들이 다 강등권 경쟁 팀들이라 여기서 지금 한 2-3경기만 이겨도 저는 잔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호지슨 선임을 통한 그 예전에 이제 호지슨이 이끌었던 팀이니까 이런 선수들의 경각심을 좀 일깨워줄 수 있을 것 같고 호지슨이 그 전에 선수들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선수들의 팀 분위기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 지금 상태로 가장 뽑아낼 수 있는 최적에 대한 호지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경기 남았는데 보통 감독들이 이제 강등권 팀에 거의 오질 않거든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와봤자 뭐 네이선 존스 같은 개새끼가 오는 거예요. 이거 서튼 전 감독 한번 욕하려고 이렇게 많은 빌드업을 했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빌드업이 길다. 어쨌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을 강등 탈출로 탱킹을 하고 다음 시즌을 노리자 이런 의도로 호지슨을 그냥 악점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지슨이 저도 좋은 선임이라고 결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제 최근 돌아오는 일정이 4월 1일 토요일 이제 11시에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인데 이 경기도 한번 저희가 매주 리뷰를 하기 때문에 좀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그쵸. 새로운 감독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만우절 같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4월 1일 그거 만우절이네. 4월 1일이네. 네. 제가 이렇게 호지슨 게 진짜 헌정까지 했는데 저러고 첫 경기 치면 웃기겠다. 크펠 강등시키면은 근데 호지슨이 그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마지막 시즌 때 그 해 연대 성적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한 2승 3무 한 13패 정도 제가 거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비에이라가 선임될 때 호지슨이 잘릴만 했다, 이게 좀 나갈만 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팰리스의 스쿼드 사정이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호지슨이 진짜 막 센세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등 탱킹 노름해줘도 전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월 1일 날 딱 그 이 경기 전에 맨시티 리버풀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간대는 딱히 막 볼만한 경기가 많이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팀 팬분들도 이 호지슨 호지슨 돌아온 이 이름-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은 호지슨이 과연 어떤 지역 방어 441을 내놓을까? 스웨덴의 네. 쌀이 아리고 과연 사키가 인버티드를 과연 활용할까?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자 올리세를 활용해서 인버티드 이밍어를 활용할까? 막 이런 거를 또 재미있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저희는 또 리뷰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이 주에는 진짜 호지슨 경기를 또 리뷰를 해야겠네요. 네. 저렇게 원하시는데 해줘야죠. 그때는 또 시찬 형님 시간이 만약에 되신다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면 스케줄 안 된다고 또 그러실 거거든요. 만스런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호지슨의 흑역사는 다 없어졌어요. 이기면 리버풀 삭제, 생략했어요. 잉글랜드 국대 삭제. 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호지슨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들으신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바뀌셨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